전의학계에서 찾지 못했다는 결론이 도달하는 거죠. 왜? 약물은 더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고 의학은 더 발달되고 있습니다. 과학도 발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왜 환자가 늘어나고 있겠어요?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소화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오늘 찾아서 그 요소를 없앤다고 하면 우리 위장 질환으로부터 가볍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감을 통해서 그 음식물에 대한 먹을까 말까를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잡아서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자,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물들은 입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씹게 되죠. 씹으면 그 침샘이 나오는데 그 안에 아밀라제라고 하는 이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는 밥,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그러한 그 효소입니다. 그래서 그 복합 이 탄수화물 부분들을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단당 상태인 포도당으로 분리하는 데 있어서 아밀라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갑니다. 그럼 위에서는 위산과 또 다양한 물이 또 위액이 또 분비가 되죠. 그 소화효소 중에 대표적인 것은 결국은 펩신입니다. 이 펩신은 단백질을 잘게 쪼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단백질들은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다양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을 쪼개면 결국은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것도 있고 합성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되지 않는 것은 필수 아미노산이다 얘기를 하고, 합성되는 것은 그냥 일반 아미노산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섭취한 단백질을 그 아미노산으로 쪼개야만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고 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상태로 분류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서는 이러한 펩신이라고 하는 그 효소가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음식물이 유문을 통해서 십이장으로 내려갑니다. 그 십이장 벽에서 저 호르몬이 움직이게 되는데, 자, 거기에 지방이 내려오면 결국은 우리 그 담낭을 자극해서 수축을 시켜가지고 담낭에 거여 있는 담즙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세크레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은 또 췌장을 싹 자극해서 췌장을 수축시켜가지고 췌액이, 소위 이자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쓸개, 소위 담즙은 지방을 분해시키는 데 쓰여지고, 이 췌장액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그러한 효소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밀라제나 트립신이나 라이페이스 같은 그러한 효소가 있어서 결국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3대 영양소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다 있는 장기가 뭐예요? 췌장이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이 3대 영양소를 분해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12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오면 또 소장에서도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말테아스라든지 펩티데이스 같은 그런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입을 통해서 식도, 위, 12장, 그 다음에 담즙과 췌액과 이것이 소장에 만나서 쪼개지면서 흡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쪼개고 위에서 쪼개고 소장에서 쪼개서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소장에서 흡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소화 과정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담즙이나 췌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움직여야 되냐면, 이놈들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12장 벽에서는 CCK라든지 세크레틴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호르몬이 움직여야 돼요. 이런 다양한 호르몬은 또 누가 움직여줘야 되냐면 뇌가 움직여줘야 돼요. 소위 뇌신경화학물질이 제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 자, 그 얘기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다양한 뭔가 내 마음이 불안할 수 있는 요소가 왔을 때는 뇌신경화학물질에 문제가 생기면서 호르몬에 다 쭈르륵 문제가 생기고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뇌와 호르몬과 소화효소, 위, 장이 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개념에서 소화기의 건강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소화가 잘 된 음식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로 우리 위장 건강, 장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될 때 무슨 음식 먹으라고 배우셨어요? 소화효소 디아스타제가 많은 무가 위에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무를 먹으면 속이 쓰리고 아파요. 자,
매실이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하죠. 매실이 소가 많다고 그러죠. 근데 저 매실을 먹으면 가려워요. 저는 그래요. 예. 저 일본 쪽에 가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뭘 많이 먹어요? 계란을 많이 먹게 하더라고요. 생계란. 일본 보면 아침 그 바이킹 같은 경우에 보면 대개가 생계란이 거의 많이 나오더라고요. 호텔 같은 데 가면. 왜? 아침에 소화가 덜 될 때 생계란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계란만 먹으면 탁 엉켜버려요. 자, 이런저런 것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음식의 종류와 그 음식을 먹는 습관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위장의 상태, 영양 상태, 그 위장의 특성,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만 위장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향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